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12월 22일 이은균 룰랄마스터님 산하 줌 원데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데이 세미나 사회를 맡은 샤론노즈 마스터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터미는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제청합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사운을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잠시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자, 활기찬 아침을 위해서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창 준비! 사운드 시작! 오늘 두준이며 생각을 경영한다. 네, 그렇게 서면 정전이 승리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든 분들 음소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원데이 세미나로서 애텀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님은요,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정말 앞에서, 뒤에서 정말 많은 일을 도움을 주시면서 정말 애텀에서 성공을 헤어 나가고 계시는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자, 얼마 전에는 또 가족을 뵈러 또 유럽까지 갔다 오시면서 또 수많은 또 경험을 쌓고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비전 강의해 주실 김영신 샤론노즈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유람선 선장 샤론노즈 마스터 김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 왔군요. 우리 김미숙 본부장님, 김태훈 총장님, 왼수 같습니다, 아주.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 지금 엄청 떨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첫 강의를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첫 판매사를 가고요. 두 번째 판매사도 가기 전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사 딱 한 번 도전하고, 그 뒤로부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게 됐지만, 그렇게 강의를 자주 할 때는 사실 이렇게 강의해 주십시오. 별 걱정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요, 제 좌우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파트너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런 강의라든가 이런 게 뜸해진 다음에 가끔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면 아주 제가 당황 많이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엄청 지금 떨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차피 이 강의 시간은 가야 되니까요. 떨든 안 떨든 하여간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떻든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화면을 잠시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나오죠? 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정말 올 초만 시작해도, 올 한 해가 되면 나는 어떤 꿈을 꾸고 많은 꿈들을 꿨겠죠. 그런데 또 이만큼 와보면 또 지나온 그 시절이 많이 후회되기도 하고 또 그러잖아요. 어떻든 이번 며칠 안 남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여러분들 기쁜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 닉네임을 사랑의 유람선 선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이 미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러브보트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1977년도부터 꽤 오랫동안 한국에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볼 때 제가 어느 날 저녁 엄청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선장님이 많은 서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별 여행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여행을 와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끼리 이 배를 타면 이 배 안에서 이 선장이 또 여기 있는 이 팀원들이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그들이 이 배를 내려갈 때는 아유 내가 미안했어. 그래 내가 당신을 이해 못했네. 라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이 싹 트는
그런 그 배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유람선이라는 이 러브보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제가 꿈을 가졌던 거예요. 아, 나도 저런 사랑의 유람선 선장이 한번 돼보고 싶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배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순서는 이런 1, 2, 3 이런 테마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초사업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초사업 설명들이 있고 또 지지난주에 우리 그 조양현 본부장님이 해주신 이 기초사업 설명이 너무 탄탄해서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회를 하잖아요. 이 조회에 있는 영상이 항상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검색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안내를 드릴게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유튜브를 올리는 분이 김현우 우리 판매사님인데 김현우라고 치면 너무 다른 김현우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꼭 이용균을 붙이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용균, 김현우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 아침 조회 때 있었던 많은 영상들이 그대로 다 올라와요. 거기에 보면 제가 예전에 했던 기초사업 설명도 있고 또 우리 조양현 본부장님 그 탄탄한 강의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랑의 유람선 선장이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간 직장이 대우조선이었습니다. 대우그룹을 기조실을 들어갔는데 기획조정실을 해서 대우그룹을 입사를 했는데 발령을 여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의 유람선 선장이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 배 공부를 시키려고 일이 보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부모님을 뵈러 가려면 그 당시는 고속도로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여기 대우 옥포조선소까지 7시간 반 걸렸습니다. 너무 많이 걸리죠.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7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처음에는 뭐 2주, 3주에 한 번씩 갔죠. 그게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정리를 하고 중소기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꿈도 있었어요. 중소기업에 가서 내가 사장이 되어버리라.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가스보일러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 회사에서는요, 이런 CD기, 농협, 그 다음에 외환은행, 그 ATM CD기를 만들어서 제가 납품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했던 일은 저는 연구 개발하고 설계하고 실험하고 그 자료를 생산부에다가 이관하는 그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했던 일은 따지고 묻고 의심하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그런 일이 제 전문가였습니다. 그게 애터미에 와서 아마 실력을 좀 발휘했지 않나. 그러니까 엄청난 의식병 환자였는데 애터미를 전부 의심하면서 제품부터 보상 플랜부터 회장님까지 의심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애터미가 이해됐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IMF가 왔어요. 갑자기 저희 모기업이 부도나더니 저희 계열사까지 저희 회사까지 연쇄 부도가 납니다. 바로 IMF가 오고 딱 2달 만에 회사가 폐업이 됩니다. 오도 가도 그런 어디 갈 데가 없는 또 직장을 당연히 IMF가 됐으니까 직장을 잡기도 더 어려웠고 또 중간 관리자가 그 직장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쉬고 있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갑자기 폐업을 하니까 퇴직금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정산하는데 1년 반, 2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그 당시에 또 제가 금연을 했는데 금연을 하다 보니까 금단 증상이 와가지고 우울증까지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의처증까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공황 상태에 제가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어떻게 만든 작은 자본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치킨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치킨집이었어요.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치킨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나는 절벽 아래로 나는 떨어져야 된다. 여기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정말 이 작은 가게, 작은 돈을 투자한 이 가게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었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뒤에 다시 피자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영업만 한 기간이 20년이 꼬박 만 20년이 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게는 개인 브랜드입니다. 개인 브랜드인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맛있는 피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빵에서부터 소스에서부터 모든 걸 이 매장 안에서 다 해결을 했어요. 어디 체인점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니까 그래도 원가가 적게 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이 맛있는 피자를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정책을 저는 그 20년 전부터 제가 쓰고 있었던 거죠. 한때는 너무 잘 나가서 막 직원을 한 7명씩 두는 그런 가게였고, 그때는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게였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은 다 자르게 되고, 저와 저희 집사람, 저희 여동생이 가족만이 운영하는 자영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었고요.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제가 노동소득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분명히 이 가게를 조금 있으면 못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내 노후도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했나.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던 차음에 애터미를 만나게 됩니다. 애터미를 만났지만 저는 한 8개월 정도를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다단계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이용균 총장님 강의를 듣고 총장님이 애터미 안 하려면 안 할 이유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애터미 안 할 이유를 찾아서 나한테 계속 애터미를 권유하는 우리 스폰서까지 내가 애터미를 못하게 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애터미 단점, 피해 사례, 안티 사이트를 찾습니다. 모든 사이트, 모든 그 블로그 다 뒤지면서 했는데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다단계인데 왜 이런 게 안 나오지? 그래서 애터미가 아닌 다른 다단계를 검색합니다. 거긴 너무 많이 나와요. 애터미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그런데 그때 세미나 때 들었던 애터미는 좋고 싸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싼지를 검증하러 마트로 달려갔고요. 이 마트에 있는 모든 제품을 그때 한 70가지 정도 됐는데 제품을 다 비교하면서 정말 애터미 싸구나를 알게 됩니다. 애터미 사업을 안 할 이유를 찾다가 제품 안 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 치약, 칫솔, 해모임, 화장품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스폰서님이 줬던 샘플로 줬던 치약, 칫솔 안 썼습니다. 8개월 동안 처박아뒀 썼습니다. 이렇게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면서 제품의 효과를 보고 이거 봐라, 이렇게 좋으면 남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석세스장에 가서 성공자들이 성공하려면 오로지 시스템만 빠지지 않으면 성공한답니다. 이게 너무 쉽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저가 이렇게 오게 된 경위였습니다. 자, 애터미에서 제가 성공을 확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서민도 성공하겠네 라는 저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과연 그러신가요? 저처럼 아마 애터미를 정말 분석하고 따지고 묻고 공부해서 이 확신이 들면 절대로 포기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성공할 건데 그런 과정을 여러분 꼭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박한길 회장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용균 총장님이 항상 늘상 말씀하시죠. 다단계에서 하수는 제품이 좋아서 사업을 결정하는 사람. 두 번째로 중수, 보상 플랜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 고수는 CEO의 마인드를 보고 결정한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왜? 네트워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박한길 CEO의 마음이 너무 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는 그 말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뒷조사까지 했죠. 신앙관까지 조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는 겪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한 일주일 정도를요, 사업을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이단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되면서 제가 검증을 끝내고 나서 너무 착한 기업이고 이 CEO가 이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애터미 안 할 이유가 없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박한길 회장이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요즘은 그 얘기 별로 안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리더스 클럽들, 로얄 리더스 클럽들 세미나를 하면 앞에 항상 걸려있는 현수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생존.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부르짖으셨냐? 2000년에 iamkorea.com을 하면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많은 수십만 가지를 10만 가지 이상의 제품을 갖다가 놓고 인터넷 쇼핑을 했었는데 회사가 망하더라. 망하고 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업의 숙명은 생존이다. 생존을 해서 이 기업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익을 주고 베푸는 그 옆에다가 공헌을 하는 그런 그 책무가 있는데 나는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죄를 졌다. 그래서 애터미는 절대로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을 나는 만들겠다라고 생존을 그렇게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제 지금 딱 느낌이 아침에 왜 우리 닭이 새벽에 어떻게 그래요? 뽑기요 하고 울죠. 그때는 회장님이 강의하면 생존 이러면서 아마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원인은 비용을 많이 쓰고 매출이 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많은 얘기들을 했죠. 자,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정선상략.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수단을 쓰지 않겠다. 오히려 사람을 목적으로 쓰겠다. 그리고 기업은 정직하고 선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떠들었는데요. 그 말을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이분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애터미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 자, 유통기업의 원칙이 있답니다. 애터미는 유통기업입니다. 물건을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이 유통기업의 원칙은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소비자들한테 공급한다는 아주 단순한 이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과연 시중에 있는 많은 유통기업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 오히려 내 기업이 잘 되려고 어떻게든 소비자를 수단으로 많은 광고와 많은 유혹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정말 희한할 정도로 이 유통기업은 이런 기업이 별로 없는데요. 한 제품을 선택을 하면 한 회사만 거래를 하겠다고 떠듭니다. 그래야 이 회사가 보통 모든 제조회사들은요. 제일 문제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하는 이 유통이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팔아야 계속 생산을 해내니까. 그런데 유통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좋은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생산을 개선하는 것만 신경 써라. 라는 것을 이 일품일사 정책으로 추진을 강력하게 해 나간 것입니다. 저희 세롬식품이라는 감자라면 회사가 있습니다. 이 감자라면 회사가 애터미와 거래하다가 어느 날 이 컵라면 공장이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 애터미에서 전화가 갑니다. 보통 이럴 때 화재가 나서 제조업체 사장한테 납품업체에서 전화를 하면 언제 공장을 새로 만들어서 언제까지 납품을 새로 해줄 수 있나요? 보통 이런 걸 묻죠. 그런데 이 전화가 어떤 전화였느냐? 납품 독촉을 하는 전화가 아니라 저희 회사를, 애터미를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라는 전화를 했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정말 이 회사 사장님께서는 그 전화를 받고 마음 두근반 세근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도움의 전화, 격려의 전화를 받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그때 애터미에서 약 10억 원의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1년 동안
납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 제품을 우리가 팔고 유통을 시켜도 되는데 회원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회사가 우리 회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지만 우리 협력업체가 이러니 우리 그 기간 동안 같이 참아봅시다. 그 회장님의 설득에 우리 모두도 정말 그 선한 마음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참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복구가 다 되고 나서 이 회사가 생산성이 증가가 됐다고 그거를 원래는 이렇게 62.5g이었던 그 컵라면을 73g으로 말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증량을 해서 이제는 이 컵라면 하나 먹으면 배가 불러요. 옛날에는 적당했는데 간식으로 지금은 이거 먹으면 좀 속이 부대낍니다. 네, 그 정도로 양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박한길 회장의 이 정선상량, 이 마음 때문에 네, 그런 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원칙을 지키고 나누어 주려고 그러고 같이 가려고 하는 동반성장의 이 마음, 이것이 애터미뿐 아니라 애터미에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나가는 이런 일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저는 너무 놀란 게 있었어요. 정말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싸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 일을 미친 듯이 계속 합니다. 애터미에서요. 계속 양을 증량을 시켜주는 거예요. 증량을 시킨다는 양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비자가 있다면 판매가 그만큼 덜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을 늘려줘서 오히려 초기에 저희 리더들이 회장님한테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를 했었고요. 거기에 회장님께서 늘상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도 우리를 경쟁할 회사가 분명히 뒤에 나올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현재 나오지 않은 그 미래의 경쟁자를 지금부터 아예 그들이 엄두도 못 낼 정도까지 우리가 하고 가야 우리 회사, 우리 제품에 경쟁력이 생긴다. 그래서 계속 양을 늘려줍니다. 도대체 애터미는 왜 이렇게 할까요? 양을 자꾸 늘려주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돈을 벌지 않는 회사, 않으려고 하는 회사. 이 회사가 정상인가요? 미친 건가요? 돈을 회사가 벌어야 되는데 오늘 안 벌려고 양을 더 자꾸 늘려줘요. 애터미는 미친 회사입니다. 애터미는 과연 뭐에 미쳤을까요? 바로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에 미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지금 애터미를 하고 계시고 무엇을 보고 애터미를 내 성공의 수단으로 지금 정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회사라.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그러시고 계신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박한길 회장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비용을 철저하게 줄여야 되는데 이 비용의 가장 큰 게 고정비라고 그랬습니다. 고정비, 인건비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를 줄이려고 고도의 전산화를 통해서 무인 회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에 물류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런 유통회사들은요, 모두 다 자기만의, 자기 회사에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분이 예전에 한 17년 동안 자동차 부품업계에 있었는데요. 그때 알았던 방식을 가지고 애터미 와서 그걸 써먹기 시작합니다. CJ 택배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지금 작은데 우리 회사 이 물류를 지금 CJ 창고 여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앞으로 양이 늘어나는 거는 모두 여러분한테 당신네 회사에 독점으로 이 택배를 밀어주겠다. 지금 여러분 창고는 큰데 당신네 회사 그 한쪽 구통이 이렇게 조금 이용해서 우리 거 해주는 거 별로 뭐 부담되지 않지 않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하죠. 뭐 새로운 물량 생기는 거고 한쪽 구통이 조금만 하면
거기다 창고 이렇게 물건 쌓아놓고 거기서 해주면 별 부담 없을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늘어서 제가 알기로 한 3번 정도의 물류창고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애터미 전용 창고가 있는데 그것도 애터미 소속이 아닙니다. 그 CJ 택배사 회사 소유고 거기 관리는 누가 해요? CJ 직원이 합니다. 그 물건 자재 정리는 누가 해요? 그들이 합니다. 출고도 그들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요, 그 절대 제품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일정 적정 재고량을 언제까지 CJ 창고에 납품하세요라고 발주만 한번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애터미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물건이 빠져나가면 나간 양만큼 전산으로 제조업체에 연결이 돼 있고요. 자동으로 그 전산에 연결된 물건이 출고된 양을 감안해서 생산업체에서 자동으로 그냥 납품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는요, 구매과 직원도 없습니다. 자재과 직원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애터미가 어떻게든 사람이 하던 일을 없애려고 하는 그 무인회사 개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애터미는 엄청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애터미 본사 직원이 한 2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거의 비슷한 그 매출을 일으키는 A사는 340여 명이래요. 벌써 여기서 차이 나죠? 그런데 저희 이 애터미 200여 명은요, 사실은 실제 매출에 관계된 인원은 매우 극히 적습니다. 전부 우리들의 교육 담당, 그다음에 또 앞으로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그 해외로 새로운 법인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교육 인원들. 그래서 이 방송팀 이런 팀들은 실제 매출에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판매 관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워낙 작은데요. 광고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외부 강사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체 강사를 했고 오히려 자체 강사가 없으면 회장님이 그걸 다 땜빵을 했던 그렇게 면도칼 경영을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일어났던 세미나를 안 하면서 많은 비용이 오히려 더 저축이 됐고 그것을 우리 회원들한테 돌려주려고 요번에 9월 달에 TV 광고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사를 해서 지금 AB 코스 이런 강의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2019년도 자료인데요. 자, 아메이, 뉴스킨 쭉 우리 같은 동종업계들입니다. 여기에 이 판매 관리비, 매출 대비 판매 관리비를 보면요. 요게 지금 애터미입니다. 나머지들은요. 전부 20%에서 40% 가까이, 38%까지 이렇게 높습니다. 거기에 이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애터미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을 사서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관리비는 작은 그런 회사가 된 겁니다. 자, 이 안에 판매 관리비 중에 택배비 카드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걸 제하고 나면 애터미는 5.8%, 5.08%, A사는 11.31%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가 훨씬 적게 드는 거죠. 일반 우리가 애터미와 같은 일반 유통들이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여기 다 인터넷 쇼핑몰, 또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도 있겠죠. 자, 애터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순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애터미는 7.4%, 나머지 회사들은요 거의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 1%, 또 마이너스. 네. 자, 여러분은 과연 이런 자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거를 자료로 증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1인당,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을 얼마를 내는지 통계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 자료인데요. 1위가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직원 1인당 6억의 영업이익을 낸답니다. 대박이죠? 근데 이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내냐? 따로 뭐 영업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판매 관리비 쓸 게 없어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여서요. 현대자동차에서 판매는 다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있죠. 부품 그냥 공급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쓸 게 없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남죠. 자, 고려엔 5억, 4억.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위, 3위부터 대략 한 7, 8위, 뭐 10위까지 있는데 3억, 4억, 5억, 1인당 영업이익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애터미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2019년도. 자, 영업이익이 1139억 났었습니다. 직원이 200명이었습니다. 얼마예요? 5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 갖다 대면 몇 위일까요? 국내 기업 중에 2위입니다.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경련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전체 매출 규모가 얼마 안 돼서 이제 500위 안에 들어가는, 처음에 600위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됐고 이제 50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100대 기업 더 대단한 회사들 아니에요? 그 회사들의 영업이익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매출을 저희가 보이고 있고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박강길 회장님이 비용은 이렇게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을, 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매출을 늘려야 된다. 근데 매출을 어떻게 늘릴까? 박강길 회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다는 걸 이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내가 끌어모을까? 이분이 가진 방법이 보상 플랜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성공을 시켜주겠다. 이걸 가지고 이 유통기업의 이 매출을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그 현수막을 안 쓰는데요.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현수막을 많이 봤습니다. 1등주의라는 말을 부르짖었고요. 자, 고품질 저가격,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1등을 하겠다. 아마 지금 분명히 애터미가 수당 지급률에서도 모든 우리 동종업계에서 수당 지급률에서 1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조절을 하고 있고 최대한 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이 고소득 사업자, 아직 회사 크기는 저희가 1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커가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이 고소득 사업 숫자, 이거는요, 아마 곧 올해 아니면 내년 2, 3년 안에 분명히 확연하게 틀릴 정도로 고소득 사업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초창기부터 계속 부르짖었던 이 1등주의가 다 실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실현이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8년 전에 확신을 했었다는 거예요. 8년 전에. 자, 애터미, 그래서 박강길 회장이 어떻게 이 보상 플랜을 풀어갔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플랜을 우리 많은 강의를 듣잖아요. 뭐 진입비가 있다, 유지비가 없다, 뭐 후원수당, 직급수당 쭉,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박강길 회장의 마음을 저는 쳐다보는 그런 보상 플랜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 네트워크 회사하고 애터미를 한번 비교를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 동종업계들이 전부 어떤 식으로 보상 플랜을 운영했냐면 스타 마케팅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 있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나도 벌어봐야지. 그렇게 불나방들을 만든 그런 보상 플랜이 아니었나. 결국은 막 모여들어서 전부 타 죽습니다. 능력자들만 성공하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스타 마케팅을 안 하겠다.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상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좋은 품질, 좋은 가격. 나는 그걸 철저하게 하겠다. 사업을 안 해도 소비자들이 이익을 받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보상 플랜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른 회사들은 개인 능력주의입니다. 우리 이런 자본주의나 미국 같은 그런 이 자본주의가 아예 완전히 토착화돼서 정말 그 자유주의가 딱 구축되어 있는 데들은 개인이 능력이 좋아서 성공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쟁사인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경쟁사도 아니지만 그 A사가 60년, 70년 동안 거기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거를 또 욕도 안 먹어요. 그 회사가. 근데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개인 능력주의를 아예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 하위 라인에
한쪽 라인이 1000만 PB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계가 멈춰버립니다. 거기서 그 라인이 더 커져가든 안 커져가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유한 단계죠. 애터미는 개인 능력주의를 파기해버렸습니다. 집단의 능력이 성공하는 주의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능력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능력 없는 사람, 저처럼 소시민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노후가 깜깜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무한 단계라는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무한 단계로 가도 그거를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러다 보면 나는 지금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이 내 밑에 좌우에 언젠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무한 단계로 내려가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성공자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큰 비전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이죠. 기존 회사들은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뜁니다. 1000만 PB가 달성이 되면 이제부터는 너 혼자 살아.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1000만 PB 되면 어때요? 또 옆으로 갑니다. 계속 라인 펼쳐가면서 오로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회사들.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네, 저 임페리얼 갈 때까지 제 좌우에 두 명, 최소 두 명, 많게는 5명의 성공자를 끝없이 만들어야만 성공으로 가는 그런 보상 플랜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스폰서가 능력이 좋아. 어부지리로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밑에 파트너가 능력이 좋아. 어부지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성공이 가능한 보상 플랜이 됐습니다. 기존 회사들은 유니크한 제품, 품질이 무조건 좋고 좋으니까 가격도 비싸야 돼.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그런 제품을 했었습니다. 애터미는 어때요? 메스티지 제품을 했습니다. 대중들이 명품의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메스티지 제품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지금 밖에 나가면 어때요? 애터미 알아? 뭐 들어는 봤어. 어떻게 들었어? 제품은 써봤어? 제품은 안 써봤어. 안 써봤는데 어떻게 알아? 좋고 싸다며. 그 소리 다 하지 않나요? 네, 그게 박한길 회장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나온 결과물이죠. 기존 회사들은 어때요? 매출이 강제 매출입니다. 진입비, 월 유지비라는 형태로 강제로 매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사가 있습니다. 유사. 거기는요, 회원 등록을 할 때 아예 카드를 등록을 해야 돼요. 하면은 내가 깜빡하고 월 유지비 그 생각 안 하고 주문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그 해당 금액만큼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카드 등록을 해놨으니까. 네. 자, 애터미는 어때요? 무조건 자발적인 재구매로 진입비, 유지비에 아무 상관없이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스스로 구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비가 없는 조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무조건 영원히 애터미가 생존하는 한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재구매 안 일어나니까 무조건 이 유지비가 없는 조건 때문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고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기존 회사들은 일부 스타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2015년 정도일 때 지금은 오히려 매출이 줄었겠네요. 그 유사가 한 5천억 정도 갈 때 있었습니다. 2015년 정도인데 저희 회사도 거의 한 5천억을 할 때였어요. 근데 박한길 회장님이 이 유사의 그 최고 직급자를 압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했습니다. 요즘 1년에 얼마 벌어? 저 한 200억 벌어요. 네. 아주 그냥 당당하게 200억을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A사는 한 1조 정도 매출하니까 얼마 정도, 최소 1년에 한 300억은 벌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애터미는 어때요? 1년에 상한선이 1억이죠. 그러면 200억을 한 사람한테 200억 줄 거를 200명한테 줄 수 있잖아요. 300억은요? 300명한테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애터미는 그래서 이 첫 직급만 가도 월 200만 원 생계비가 해결이 될 정도가 되고요. 상박 하우의 개념이 있어서
30만, 70만, 150만, 240만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한 240만 정도 되는 우리 여기 상위 스폰서님들 리더분들 많으시죠? 240만 넘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포인트 안 쳐다봅니다. 포인트가 얼마 올라오든지 안 올라오든지. 왜요? 200에서 이 600까지 간격이 너무 넓거든요. 포인트 안 봅니다. 그럼 뭘 봐요? 파트너 상태만 봅니다. 파트너들만 봅니다. 파트너들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거기에 온 초점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0을 갔어요. 2000을 가려면요. 더 멀어요. 아예 더 포인트 안 봅니다. 그래서 상위 직급자로 가면 갈수록 뭘 봐요? 파트너들의 성공만을 보는 그런 보상 플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기존에 A사회 같은 경우 한 1000만 PB를 개인이 아마 일으켰다고 매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요, 1000만 PB가 일으키면 수익이 오로지 21%밖에 안 됩니다. 총 수익이. 그러면 총 수익 210만 원에서 파트너들 중간중간에 자기 그 조건이 되는 파트너들한테 수당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걸 다 빼고 나면요, 본인이 가져가는 건 적게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못 가져갑니다. 1000만 PB를 일으켰어도. 근데 애터미는 어떨까요? 애터미는 1000만 PB를 일으키면요, 상하반기 판매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500만 PB, 500만 PB. 그러면 어때요? 내가 2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파트너들이 최대 150만 원까지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내 파트너들이. 그러면 나와 내 파트너들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350만 원이에요. 여러분은 다단계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회사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 어렵고 나중에 돈 많이 주는 회사를 하고 싶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유통의 원칙과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거 지킬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유지비가 없었으니까. 또 무한단계 상한선 전 세계 원서버 원코드 이것 때문에 나는 당연히 성공하겠네.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나 돈도 한 달에 겨우 7만 원 벌어 이거 쪼그리고서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미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너무 열정이 세서 오히려 열정 세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 당당히 미래의 성공자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거 저는 되게 시간이 조금밖에 안 갈 줄 알고 준비를 조금 했는데 너무 많이 가네요. 제가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 성공하려면 어떻게 했냐? 정답입니다. 애터미가 했던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애터미가 했던 방법이 뭐야?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남들과 달랐던 겁니다. 6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그 다단계의 원칙,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남들과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다단계를 해봤던 사람들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야 그건 무슨 그런 허황된 꿈 꾸지 마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과 틀리게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터미의 성공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분명히 틀립니다. 저희 같은 초보 사업자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우리 일반 초보 사업자들하고 분명히 성공자들 틀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리더스 가신 이상의 이 우리 리더분들은 정말 어떤 상태이든 어떤 모습이든 존경합니다. 무언가 틀렸기 때문에 거기를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저는 남들과 달라야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이 치킨집에서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망하면 우리 가정이 망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데도 갈 데도 없었습니다. 낭떠러지 절벽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꼭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남들과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는 할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체력을 준비했습니다. 한 뒷산에 원래 뒷동산에 정상까지 가면 한 30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요. 그때 매일 아침 한 달 정도를요 쉬지 않고 거기를 그냥 뛰어서 올라가는 그런 했습니다.
그걸 매일 쉬지 않고 뛰어서 30분 정도 거리를 한 10분 만에 주파하는 이런 거를 했는데요. 사람 완전히 미쳐요. 미쳐요. 완전히 턱에 차고요.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할 정도로 후회가 될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그걸 해냈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치킨집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천안에 딱 한 군데 체인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를요, 내가 여러 시장 조사를 하고 거기를 고르긴 골랐지만 실제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현재 그 집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소비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그 집 앞에 갑니다. 차를 세워놓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둘 누워서 그때부터 종이를 펼쳐놓고 체크를 합니다. 아, 배달 한 개 가네. 정자 체크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정자로 이렇게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밤 12시까지 거기에서 꼬박 14시간을 차 안에서 계속 그 가게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배달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해봤는데,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인기가 있으면 됐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데 저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TV에 보니까.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을, 아주 특별한 운영 방식을 제가 도입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런 비슷하게 생긴 전단지 같은 걸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복사지에다 만들어서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일 위에 써 있는 게 고객에 감동할 때까지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그 당시는 TV에 이 말이 별로 안 나왔었어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제가 이 말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도를 10장 쿠폰제, 마일리지 제도, 기념일 축하 이런 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여기다 썼습니다. 10장 쿠폰제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마일리지 제도 매번 제품이 나갈 때마다 1%, 2%씩 마일리지를 저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일리지 100, 200, 300이 쌓여서 3,000포인트, 5,000포인트, 10,000포인트가 생기면 어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또 했고요. 그래서 매번 나갈 때마다 현재 손님의 마일리지는 얼마입니다. 이거를 다 전해줬고요. 기념일 축하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등록하는 기념일 하루가 되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소비자들은 정말 이게 제가 띄어먹고 도망갈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항상 보면요. 자기 집 식구들 중에 가장 생일이 가까운 사람이 그걸 적어 넣더라고요. 결혼기념일이 빠르면 바로. 그래서 소비자 신규 등록하면 늦으면 한 달? 한 달, 두 달 그 안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념일이 되면 이렇게 들고 갑니다. 소비자 기념 축하 선물 왔습니다. 문을 딱 열면 치킨과 뭘 주냐? 장미꽃을 제가 줬어요. 이걸 들고 제가 엘리베이터에 항상 서 있었어요. 자, 배달을 가는데 치킨집 아저씨가 치킨 봉투를 들었는데 옆에 이 꽃다발을 하나 들고 있으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정말 웃기죠. 그러면 그들이 저를 볼 때는 제가 했던 그 치킨이 순살로 치킨이라는데요. 순살로 치킨 사장님이네. 금방 알아봤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매일 3가정에서 4가정 정도가 이런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금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그 가게에 사장님 친절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벤트도 하고 너무 좋았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 가정에 오늘 기념일이 있어서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이따 방문할 건데요. 했더니 남자분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저희 뭐 기념일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기념일에 등록이 됐으니까 이따 방문할게요.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 다음날 저희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그 손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알고 봤더니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와이프가 집에 나가 있었길래 그 사이 짧은 1시간 동안 미리 이 이벤트 준비를 딱 해가지고 아내한테 사랑받았답니다. 네. 남자들 결혼기념일 많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생존을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이 뭐예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했는데 이 가게를요,
1년 반 만에 우여곡절 끝에 저희 어머님이 그 아파 누우시면서 가게를 접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1년 반 만에 엄청난 가게로 제가 성장을 시켰고요. 엄청난 그 프리미엄을 얹어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게 됐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남들과 같이 다르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쪽팔림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쪽팔리는 거 즐거워하십니까? 쪽팔려서 거기 안 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쪽팔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쪽팔림 욕 아닙니다. 사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어요. 쪽팔리는 거 나쁜 말 아닙니다. 쪽팔림을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십시오. 거절을 즐기셔야 합니다. 1만 번의 거절을 당하면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틀리게 보이지 않는 꿈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면 개꿈이고요. 우리가 보면 확실한 꿈인데 그 꿈을 우리는 지금 딱 가지고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우리한테 당연히 야유하고 우리를 저런 개꿈에 젖어가지고 다단계에 빠졌네? 그 소리 당연히 할 겁니다. 그 듣는 걸 당연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대가지불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가지불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시간 대가지불 하셔야 됩니다. 경비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사교 모임 있습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취미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그냥 편하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성공이 어때요? 늦어질 겁니다. 손해를 보면 사람은 얻습니다. 근데 손해를 여러분 보려고 하나요? 정말 손해보려고 하면 잘 안 해요. 제발 여러분 소실적 이 30만 페이비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40만 되고 50만 되면 대실적 됐네. 그리고 뿌르륵 가가지고 소실적에 내 거 7만 원. 그거 받으려고 애쓰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조직 못 얻습니다. 대실적 꼭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냥 소실적 가서 대실적 식구들은 본청만청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직을 못 얻어서 여러분 성공을 못 합니다. 꼭 언제까지 해야 되냐? 보름에 250만이 자연스럽게 뜰 때까지 계속 대실적 후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거기 대실적 뜯냐? 아니에요. 내가 파트너들 후원하는 게 10이면 최소한 20% 30%는 계속 그래도 대실적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몸은 대실적에 마음은 소실적에 있어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들과 무슨 일이 있으면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거 지금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더라고요. 파트너들은 절대로 여러분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조건 져줘야 됩니다.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찡찡거려요. 왜 찡찡거려요? 열심히 하려고 찡찡거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파트너는 여러분한테 절대로 찡찡거리지 않고 화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트너 어여삐 여기시고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제품을 애용해야겠다고 결심해라.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필요한 것만 쓰는 건 소비자입니다. 사업자는 어때요? 애터미 전 제품을 일단은 체험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애용하는 제품은 전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사용하는 제품조차도 진짜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걸 사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단 애를 쓰셔야 되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막 고객센터, 1대1 고객 그 문의 센터 있죠. 거기를 하면 그 콜마 있는 연구진들이 답변을 해줘요. 그런데도 이용해 가면서 제품의 품질까지도 공부해 가면서 우리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고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사람과 소비자한테 집중하지 마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후속 관리할 때 어때요? 만나기 편한 사람한테 주로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주로 집중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말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야 돼요. 대부분 나보다 조금 약간 안 좋은 사람, 나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뭘 도와줬네 하는 것처럼 가서 폼 잡고 계시지 않나요? 그냥 물건만 쓰는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오토 소비자 중에 그들을 사업자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그냥 가면 속 편하지 않나요? 맞아요. 안 도와줘도 좋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 안 해요. 거기는
가면 무조건 PB가 나와요. 밥 안 사줘도 돼요. 교육도 안 시켜도 돼요. 예, 성장 안 시켜도 돼요. 그죠? 근데 사업자는 어때요? 아주 속 끓입니다. 파트너들. 여러분 속 벅벅 긁죠? 항상 도와달래요. 도와줘야 돼요. 바로 PB도 없어요. 밥도 사줘야 돼요. 근데 교육도 시켜야 돼요. 성장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뭘 하라고요? 사업자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할 만한 사람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기 싫은 똥찌개 지고 가는 느낌일 겁니다. 그래도 그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성공의 답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절대 긍정해야 됩니다. 부정의 소리 절대 없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생각에 회사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되돌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는 쪽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부수입 때문에 애터미를 합니다. 그냥 뭐 없는 것보다 좀 몇 푼 더 벌면 좋지? 그런 사람들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성공할까요? 안 됩니다. 저처럼 꼭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남들과 틀린 일입니다. 나의 지인에게 절대로 직접 내가 설명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제발 나의 지인은 그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스폰서나 이 시스템에 꼭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개보도 관리를 내 맘대로 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 맘대로 하는 게 되게 쉽지 않나요? 그게 제일 쉬워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스폰서한테 뭐 맨날 뭐 이거 일일이 보고해. 내가 생각한 대로 막. 근데요, 그 개보도 관리는 스폰서가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그게 귀찮죠. 그리고 가면 또 나는 여기다 달고 싶은데 스폰서는 여기다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일, 그런 일 말고 우리 성공자들이 매번 하는 일, 남들과 틀린 일, 개보도 관리를 스폰서한테 맡겨라. 정답입니다. 자, 성공의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과 다르게 행동하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기 싫은 일을 하랍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은 뭐죠? 내가 본능적인 거예요. 나 이익되는 곳으로 막 움직이고 어려운 거 말고 편한 데 가고 그런 거죠. 근데 이 하기 싫은 일을 하라는 거는요. 우리 연력학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딱딱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얘가 편한 데 가면 어디로 가요? 쑥 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이 얼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 기운을 계속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기 싫은 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요, 우리가 양복을 계속 입으면 어때요? 이게 뭔가 불편합니다. 추리닝 입는 게 편하죠? 근데 이 양복을 이렇게 입고 딱 있으려면 그만큼 내 정성과 내 이 자제된 모습이 있어야 이게 어울려집니다. 서 있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하죠. 네. 초가집 한번 보십시오. 그거 계속 단장을 해야만 유지되지 조금만 두면 어떻게 해요? 바로 폐허됩니다. 이것처럼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은 계속 나의 에너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하기 싫은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냐고 애터미에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이 되는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당연히 성공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 때문에 나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또 나보다 제품 잘 파는 사람 당연히 나올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보다 인맥 있는 사람 당연히 나옵니다. 또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사람, 나보다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잘할 사람 당연히 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올 겁니다. 거기에 나보다 성품까지 좋은 사람도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그 신념이 마력으로 변해서 여러분이 성공자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이 하기 싫은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며칠 안 남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요. 또 이 오늘 아침 제 강의가 여러분의 신념에 조금이라도 더 확신을 주는 강의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새해 바라는 목표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